애들 공부는 어떻게? 그러게요. 태연이도 내년이면 벌써 5살이네. 유치원도 가고 해야 될 텐데. 이제 공부도 이제 하나씩 가르쳐 주긴 해야 되는데. 유치원 다니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냥 다들 익히더라고요. 유치원은 꼭 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지금 유치원 다녀서 뭐라도 보고 느낀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 할아버지로서는 그게 제일 지금 안타까워. 사위 규법 씨가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그대로 골아떨어졌다. 좋아했나 보네. 태연 아빠, 그제 자네 입고 자랄게. 어서 일어나. 깨워도 눈을 못 뜨는 사위. 도시에서 나고 자란 책상 물림이 막노동을 하려니 얼마나 힘들까 안쓰럽다. 딸 내외가 들어오고 아이들이 늘면서 영심 씨 부부는 딸 내외에게 안채를 내주고 집 한켠에 작은 방을 하나 마련해서 생활하고 있다. 주스방에 쉬지도 않고 이렇게 피곤한가 잠들었어. 날씨가 더우니까 좀 피곤한가 봐. 아니 나는 주스방이 너무나 짠하니까 아들 같아. 길서방이 뭐가 그렇지 않은가? 아니 저거 독일에서 살다가 이렇게 섭외 들어와가지고 당신이나 돈 받고 있는데 지금 일 받고는 돈 받고 있잖아요 지금. 아, 그런데 이제 제 힘도 들어주고 당신 힘도 들어주고 제일 고생하고 있으니까 지 몫이라 조금 무시라 적금이라도 좀 넣어주고 싶은데 조금만 참으면 이제 또 회복 되겠지. 최근 소금값이 뚝 떨어져 적금은 보류해야 할 상황. 자식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마음뿐이라 더 안타깝다. 젊은 나이에 친구도 있고 해야 되는데 소금 내고 소금 바탕에서 소금 내고 집에 와서 그냥 담배 피고 먼 산을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도 짠하고 사이. 또 우리 딸내미도 또 이렇게 부엌에서 지 마음대로 사회생활하고 살아야 되는데 집에서 애기나 키고 밥이나 해먹은 그 모습도 짠하고 모든 면이 짠해요. 부모 마음으로서.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구입 주문 들어온 소금을 챙기느라 창고가 부산하다. 점심 배로 나가는 택배차에 실어 보내려면 서둘러야 한다. 요즘은 포대를 끈 대신 재봉틀로 박아 마무리한다. 응? 한창 작업을 하던 중에 왜 이래? 모르겠어요. 바꿀게요, 아버님. 염전이라 소금기 때문인지 기계 고장이 잦아 예비로 하나 더 두고 쓴다. 새 것으로 해봐도 매한가지다. 이것도 안 되잖아. 그것도 안 돼요, 아버님? 응. 경력 50년 차 연부 홍성 씨. 그동안 사용하는 기계는 스스로 고쳐서 사용해 왔다. 오늘도 일단은 고쳐보기 위해 나름의 방법을 총동원하는 중. 그런데 이 더운 날 쪼그리고 앉아 고치자니 슬슬 열이 오르는 모양이다. 안 돼, 안 돼. 이거 손으로 작업해. 일단 작업 중단. 급한 대로 포대는 끈으로 묶어 마무리하고 기계는 나중에 고칠 요량이다. 안 돼, 안 돼, 안 돼. 예. 길서방 고치지 마라. 잘못 고치면 안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나도 내가 이제 시간 나면은 굳이 자기 손으로 고치겠다며 신신당부를 하는 장인어른 홍성 씨. 아직은 사위가 못 믿어온 모양이다. 고장난 재봉틀을 상자에 담아 창고에 고이 모셔두는 사위 규법 씨. 홍성 씨는 끈으로 묶어 포장 마무리. 소나기 힘은 예전만 못하지만 야무지게 묶어내는 실력은 어디 가지 않았다. 포장 작업을 마친 뒤 주문받은 소금을 택배로 보내는 일은 아내와 사위에게 맡겨두고 홍성 씨가 먼저 집으로 돌아왔다. 물 좀 빼. 저기 앞에 커피 있어. 물건을 산 적도 없고 택배 올 데가 없는데 의아하긴 하지만 궁금하니 일단 열고 보는 홍성 씨.
이거 뭐야? 이거 한약이네? 한약, 척 봐도 보약이다. 나무로 보낸 건 아니에요? 버젓이 써있는 이홍성 이름 석자. 내 한약이네. 그래, 이거 묻지 마라. 집사람이 내가 한약을 제가 지어다 보냈네. 내 한약. 웬일로 남편 한약을 다 지어온 영심 씨. 역시 아내뿐이다. 성의를 봐서 하나 맛을 보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 쓰다는 한약이 달달한 홍성 씨. 이야, 맛 좋네. 보약 한 봉지 먹고 나니 벌써 기운이 펄펄 나는 것 같다. 홍성 씨가 기력 충전하는 동안 아내 영심 씨가 택배를 붙이고 사위와 함께 돌아왔다. 남편을 위해 이런 깜짝 이벤트를 하다니 인사가 절로 나온다. 당신 고마워. 당신 뭐하고 계셔? 우와, 왜 기서방까지인데? 내일 왔는데? 당신 잡쌌어? 하나 방금 먹었죠. 우와, 왜 기서방 약이야? 얘 길수방을 줬어. 아이, 기서방 몸이 약으니 간제 지었어. 전번에 젊은 사람 약을 안 지어야지. 내 약을 지어야지. 자네가 몰라 길수방을 줘. 아니, 너무 야근께 여름에 땀 많이 흘려갖고 야근께 한 대 지었어. 전번에. 그러면 얘 내일 왔어. 아이, 당신 여기 살게 당신 주소지. 당신 한약이 아니라 여기 우리 주소야. 병풍이요, 긴가. 당신 한약이 아니라 당신 이름이라. 이런 낭패가 있나? 당신 문장인 줄 한 불러 드신가? 내 앞으로 왔으니까 당신이 이제 내 한약 진 주라고 내가 먹었지. 기쁜 마음에. 기서방이라 봐. 응? 예? 몸이 이렇게 약하니까 제가 전번에 나가서 일본에 나가지고 하나가 이제 지었었어. 약 필요한데요. 응? 약을 먹어야지 여름에 땀 많이 흘리니까. 아니, 어머니하고 아버님 얘는 빼뜨려 빠뜨려. 그래 하나 먹어봐. 진짜 안 좋지. 여름에 땀도 안 흐르고 보약이요. 장모님 마음은 감사하지만 이런 상황에선 몸둘 바를 모르겠는 규법 씨. 써? 엄청 세. 엄청 써? 네. 한약도 한약이지만 장인어른 보기 민망해 입맛이 더 쓰다. 어머니가 내 먹으라고 약. 아니 사줬으니까 맛있게 먹어주면 되는 거지. 아이 난감한 거. 본의 아니게 장인어른 기분을 상하게 해드린 것 같아 난처하다. 그날 오후 사위 규법 씨가 무슨 일이 있는지 집을 나선다. 도착한 곳은 염전 창고. 장인어른이 알아서 고칠 테니 손대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던 그 휴대용 재봉틀을 양손에 들고 나왔다. 기기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번 고쳐볼 생각이다. 기분이 별로인 장인어른에게 작은 즐거움을 선사하고 싶은 마음에서다. 그래, 한번 해보는 거죠, 뭐. 안 되면 박살 내는 거고. 고쳐주면은 칭찬이라도 안 듣겠어요? 표정은 이미 칭찬이라도 받은 것 같다. 아무튼 어떻게든 하다 보니 움직인다. 반응은 보이네. 아싸. 뭐가 되긴 될 것 같다. 과연 땀을 뻘뻘 흘리며 고친 보람이 있어야 할 텐데. 엄마.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 개인 프로 갖고 진짜 울고 싶네, 울고 싶어. 아, 정말. 처음에 조짐이 괜찮다고 신나서 분해하고 본 게 문제였다. 원래 재봉틀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너덜너덜해졌다. 도저히 고칠 수 있는 여지가 안 보인다. 장인어른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건만 멋대로 하다 이 지경을 만들었으니 들키면 장인어른의 불벼락을 맞을 터 살 길을 찾아야 한다. 당황한 규법 씨가 고민 끝에 선택한 방법은 없애야 돼요. 일단 장인어른 눈밖에 두는 것. 염전 옆 창고는 들킬 위험이 크니 멀찍이 떨어진 비닐하우스에 두기로 했다.
여기는 이제 잘 아버님 오실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 숨겨놓고. 일단 숨기고 본 뒤 차차 해결 방법을 찾기로 한 규법 씨. 이제 운명, 아니 장인어른에게 맡기는 수밖에 없다. 사고를 친 현장을 수습하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장인어른과 딱 마주쳤다. 지은 죄가 있으니 그쪽으론 고개도 못 돌리겠고 날릴 거야? 애꿎은 태연이를 붙잡고 늘어진다. 괜히 찔리는 마음에 자리를 피하려는 규법 씨. 태연아, 더운데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러 갈까? 응. 이건지 사랑해요. 사야. 태연이 거. 이거. 아빠 거. 가자. 섬에 하나뿐인 슈퍼는 태연이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다. 태연아, 골라. 어떤 거 먹을 거예요? 이거. 오랜만에 나온 김에 학교 운동장에 들러 놀다 가기로 했다. 섬에 있는 하나뿐인 학교, 증도초등학교 병풍도 분교다. 올해 입학생이 없어서 학교도 병설 유치원도 문을 닫았다. 분교가 생긴 지 70년 만이다. 유치원이 다시 문을 열려면 학생이 3명은 있어야 한다는데 섬에 입학 대기자라곤 태연이 뿐이다. 휴교가 안 됐으면은 태연이 학교 보냈으면 좋았을 건데. 얘도? 네. 얘도 작년까지는 학교를 운행을 해갖고. 운행을 응. 했는데 안 해도 시설도 괜찮을 건데. 아니면 나가야 되지 않냐 지도로. 지도가 됐지, 강주가 됐지 모르겠는데. 부모님을 돕기 위해 하던 일까지 접고 섬으로 들어온 건데 이젠 다시 육지로 나가야 하나. 태연이가 자라면서 규법 씨 부부의 고민도 깊어진다. 고민이 제일 많이 돼요. 이제 애들이 이제 학교도 가야, 유치원도 가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크면 클수록 이제 더 공부할 게 더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보는 게 한정돼 있거든요. 이제 염전, 반, 노원 이렇게밖에 없으니까 애들하고 놀고 싶은데 혼자서 맨날 놀거든요. 그런 거 보면 진짜 안쓰러워요. 병풍도에는 하루 3번 육지와 배가 오가는데 오늘 낮에 들어오는 배는 각별하다. 홍성 씨의 아들 병현 씨가 가족과 함께 들어온 것이다. 아들 병현 씨는 목포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는데 부모님을 걱정해 사흘이 멀다 하고 들어와 염전일을 도왔다. 그런데 요즘은 매부 규법 씨가 있어 한결 마음이 놓인다. 시커멓고 더 많이 탔구만. 그러게요. 형님은 더 갈수록 하얘지는데? 아니, 왜 널 노니까 지금. 고생 많이 한다. 아, 형님도 고생 많죠. 아니, 아버지 도와준다 고생 많어. 형님도 고생 많죠. 왔다 갔다 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 병현 씨는 자신이 할 일을 대신해주는 매제를 볼 때마다 고맙다. 빨리 얼른 차로 타. 차로 가자. 더우니까. 아들, 손자, 며느리, 사위, 딸까지 한자리에 모였다. 자식들을 양쪽으로 거느리고 앉으니 홍성 씨는 뿌듯하다. 오늘 정말 즐거운 날이네요. 아이들보다 수박 자기 먹을 거 자기가 따라하고 지금 데리고 가는 거예요. 텃밭에서 마음껏 수확의 기쁨을 누리기. 목포에 사는 손자들의 여름방학마다 할아버지 홍성 씨가 마련해주는 즐거운 이벤트다. 오들아. 큰 형들이 수박이며 가지며 따느라 신나는데 태연이는 7살 원빈이 형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신이 난다. 뭐 딸래? 태연이 따봐. 태연이 또 따봐. 매일 아빠만 찾던 아빠 바라기가 오늘은 형만 따라다닌다. 또래 친구가 없어 늘 혼자 노는 아들이 걸렸던 규법 씨는 그 모습이 그저 짠하다. 옆에서 살뜰히 챙겨주는 형이랑 있으니 넘어져도 하나도 아프지 않다. 자, 수박. 둘. 오, 우리 동원이 수박 맛있어? 엄마도 한번 주자. 잡아봐. 아니, 내가 땄어. 꼴이네 꼴.
아이들 뛰노는 소리에 집안이 떠들썩하다. 특히 태연이는 거의 흥분 상태다. 형이 자그마치 새, 들뜨지 않을 수가 없다. 형님 그러니까 좋아 안 좋아? 알았어. 잠깐 보자. 오늘은 아빠가 안중에도 없는 태연이. 더 늦기 전에 태연이에게 친구도 만들어줘야겠다는 생각에 규법 씨 마음이 조급해진다. 처남이 챙겨온 음식에 식구수까지 많다 보니 저녁 밥상이 잔치상 수준. 그런데 규법 씨의 신경은 온통 다른 곳에 가 있다. 형수님 애들 공부는 어떻게? 그러게요. 태연이도 내년이면 벌써 5살이네. 유치원도 가고 해야 될 텐데 이제 이제 공부도 이제 하나씩 가르쳐 주긴 해야 되는데 유치원 다니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냥 다들 익히더라고요. 유치원은 꼭 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지금 유치원 다녀서 뭐라도 보고 느낀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 할아버지로서는 그게 제일 지금 안타까워. 자신들 때문에 아이들 발목 잡는 것 같아 영심 씨 마음이 무거워진다. 지금까지는 아이가 어렸지만 이젠 적극적으로 뭔가 방법을 찾을 때가 온 것 같다. 다시 시작된 일상. 그런데 아버님 운전 나가셔야죠. 오늘 이러지 말고 내가 어디 나갔다 와. 태연이 유치원도 알아보고 나갔다 들어오면 일은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들어오고? 아직 일을 걱정 말어. 아직 잘 태워. 유치원 문제 때문에 하는데 뭐 일에 신경 쓴가. 윤미 씨도 이 문제가 신경 쓰였는지 주저없이 나가보자고 한다. 그 길로 외출길에 나선 규법 씨 가족. 시도 가자, 시도. 지도 가자. 아빠랑 지도 갈까? 친구들 보러 갈까? 친구들 보러 갈까? 어머니 아버님 다녀오겠습니다. 엄마 잘 다녀올게. 잘 다녀와. 그래, 조심해. 그래. 조심하고. 뭐 태연이 맛있는 것도 사주고 아이들 조심해라. 가족들이 가려는 지도는 병풍도에서 가장 가까운 육지로 배로 30여 분 거리에 있다. 병풍도에서 나서 자란 태연이에겐 낯선 곳이다. 친구들 보고 싶어? 주위에 또래가 없는 태연이는 친구란 말도 낯선 모양이다. 적어도 남들만큼은 해주고 싶은데 부모 입장에서 미안한 마음이다. 염전일도 그렇고 이제 태연이 유치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막 왔다 갔다 많이 복잡해지네요. 오늘 외출해서 고민의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지도에 있는 한 유치원. 만약 태연이를 유치원에 보낸다면 여기가 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저 태연이 때문에 네. 유치원 때문에 유치원 알아보러. 이제 상담 좀. 상담? 예. 태연이가 첫 아이다 보니 부부는 유치원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 애들 보면은 이제 막 오면은 울고 그러지 않아요? 혹시? 많이 울어요. 낯선 환경 때문에 많이 우는데 친구가 없었다가 친구가 생기고 그러니까 더 명랑하고 더 좋아하지 않을까. 입학은 저희는 오나무집이 11월 15일부터 내년에 유치원을 보낼 건지 어쩔 건지는 11월까지는 결정을 내야 한다는 말이다. 정보를 알고 나니 마음이 조급해진다. 그 시각 홍성 씨 부부가 소금을 채취하고 있다. 사위 없이 둘이서 일하는 건 4년 만이다. 힘들어. 결석. 사위의 빈자리가 너무 크다. 아유, 결석 없이 괜히 힘들어. 나 얼른 오기 전에 얼른 몇 분이라도 내버려. 네, 내버려. 말은 그런데 몇 산 못 뜨고 또 한숨. 마음은 젊었을 때처럼 날아다니지만 몸이 따르지 않는다. 힘들어요. 힘들면 서서히 쉬어가면서 자세요. 알았어. 아유, 오늘따라 소금 많이 했는데 길서방이 먹고 가버려서 힘드네요. 홍성 씨는 태연이 유치원 알아보고 오겠다는 사위에게 목포에 들러 놀다 천천히 오라고 호기롭게 말했었다. 그러나 50년 해온 염전일이 새삼 낯설게 느껴질 만큼
길서방의 빈자리는 크고 감당하기 버겁다. 그날 저녁 배로 사위네 가족이 돌아왔다. 아침에 사위네 가족이 나가는 순간부터 목이 빠지게 기다리던 홍성 씨와 영심 씨. 손주들을 한나절 못 봤는데 한 며칠은 지난 것 같다. 태연이 책을 한아름 사들고 온 사위는 아이와 공부하느라 여념이 없고 오늘 유치원 알아보러 간 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한데 아무 말이 없으니 답답하다.